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요즘에 김태년 의원께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김태년 의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귀가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귀는 연골입니다. 연골 부분인데 귀가 크면 원래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귀는 우리 수주라 그러는데요. 귓볼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 색에 비해서 귀는 깨끗해야 되고요. 네. 또 흰색이 좀 드러나야, 하얀색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네. 예, 거뭇거뭇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 귀를 딱 보면 시멘트 색깔 같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것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 귀의 형태보다는 귀의 색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귀의 색이 붉다면 현재 피곤한 상태이고 귀의 색이 칙칙하다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귀를 자세히 보시고 또 남편의 귀 아니면 본인의 귀의 색을 자주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에 핫 이슈가 누구죠?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원내대표 할 때부터 경선할 때부터 밀었잖아요. 김태년 의원입니다. 이 김태년 의원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뭔가를 말로서 딱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합니다. 김태년 씨의 특징입니다. 그것은요. 김태년 씨는 동작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느긋하게 가면서 일을 다 처리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의 이야기를 바로 알아듣는, 바로 알아들고 대치지는 않습니다. 잘 이야기하죠. 안 되면 그냥 딱 끊고 나오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눈빛이나 이 말에 사실은 핵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할 때 보면은 전달력도 있고 굉장히 정확하고 의지력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신뢰성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알 수 있고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 자신감이 없으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가 있고 밀어붙일 의지가 있을 때는 눈과 표정과 자세와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남성을 사귈 때나 여성을 사귈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표정과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이 잠깐 나 유튜브를 딱 훑어봤어요. 훑어보는데 이제 차에 대한 것, 또 아니면 악기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 쪽도 보고 다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차에서 누가 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여성과 남성이 이야기하는데 그 여성이 되게 조금 공손했습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 또 남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 보면 이제 그림처럼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상학을 계속 듣고 또 명리학을 한다. 명리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격에서 어떤 글자를 쓰는 사람이라는 까지 나중에 다 유추가 되고요. 인상학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딱 그냥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느낌이 와요. 알 수가 있습니다. 관상학과 또 이 명리학이 같이 합쳐질 때 이 시너지 효과 아주 대단합니다. 선생님들 아직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 건요. 이 명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김태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서서 있는 자세, 웃을 때의 모습, 눈빛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제일 낫겠구나 하고 이미 점 찍어둡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이 자기 동업자에 대해서 사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동업자나 자기 사업 파트너를 볼 때 첫째 뭘 보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동업자를 떠나서 본인의 운이 어떤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의 운이 안 좋을 때 동업자를 구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왜곡되게 보입니다.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운이 나쁠 때 사업을 하면 폭삭 말아먹고 그냥 보증서하고 다 날리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와 이렇게 동업자를 볼 때는 우선 그 사람 운을 팝니다. 운을 보고 이 사람이 운이 좋나 나쁘나 현재 전체 대운세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봅니다. 운이 나쁘잖아요. 상대를 보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운이 안 좋은데 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업하면은 사업이 나을까요? 항상 박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운이 나쁘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상대가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팽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능력치가 안 되니까 팽당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운도 비슷한 사람까지 가야지. 한 사람 매우 좋은데 한 사람 나쁘면 어떻습니까? 아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내가 운이 굉장히 좋은데 상대가 운이 안 좋다. 그럼 내가 리드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명리학상 푸는 것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이 동업자나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궁합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동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조금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더 잘나 보이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낯선 사람의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죠.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네.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낯선 사람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누구나 조금 업돼서 그 사람을 좀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낯선 사람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낯선 예. 사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제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 학자들은 그걸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만 딱 봐주는데 그 사람은 벌써 업돼서 본단 말이에요. 상대를. 더 좋게 본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궁합을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실은 진상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박 대표님 말씀대로 궁합을 보면 내가 알고 결혼하는 건데 궁합을 안 본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예. 이럴 때도 궁합을 한번 봐야 될까요? 그냥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다들 그런 뚜껑을 열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네. 내가 그 상대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너무 밉다. 너무 싫다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속으로 꼭 헤어지고 싶다. 한번 헤어지고 싶다 할 때는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걸 참고 살지는 마세요. 참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암 걸리거든요. 그러면 알고 나면 조금 더 나은가요? 알죠.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을 딱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응하기가 좋죠. 20년 전에 남편께서 회사 보증 서서 10년간 갚느라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즉 저한테 가끔 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딱 이래요. 하지 네. 마십시오 하면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보증 쓴 걸 버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딱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나 이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귀 밖으로 듣습니다. 사람들. 그냥 아이고 이게 뭐 얼마치의 값어치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돌려 세우는 건데도 그걸 몰라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 전문가들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선생님들? 본인은 그냥 안 했으니까 돈은 뭐 괜찮다고 하겠지만은 선생님 같이 투자를 하고 보증을 서준 사람은 얼마나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돌려 세우는 게 전문가인데 개인 상담을 이제 받게 된 계기는 오시는 분들마다 그 시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셔서 엄청 후회한 다음에 그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이 저질러진 상태에서. 그러면 미리 알고 그 박 대표님께서 조언해준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 말만 그 한마디만 듣고 실행했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김태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명리학적 관점을 볼 때는 자기 개념, 주관 이런 것들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 내놔도 이분은요 자기 이야기를 딱 하는 사람입니다. 단 처음에는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참고 들어주다가 슬그머니 나서 딱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말을 하 이거죠. 여당에서 지금 의석수가 뭐 180석 되고 170석 된다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스타일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저 눈이 굉장히 무서운 눈입니다.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입도 되게 화가 난 그런 입의 하나입니다. 이 김태년 의원의 특징 자체가 이마가 굉장히 넓습니다. 큽니다. 얼굴이 약간 울긋불긋하긴 한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눈을 보실 때는요. 눈의 빛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 상대를 볼 때 눈의 빛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눈이 번쩍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번쩍하거나 눈이 번쩍번쩍해 상대를 보려고 할 때는 이거 안 좋은 눈이에요. 눈이 번쩍거리거나 이런 사람의 특징 자체가 상대를 파악하려 한다든지 뭘 모를 때 번쩍거리는 거죠. 특히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그런 눈 자체는 뭘 모를 때 나타나는 눈이 멍한 눈이에요.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좀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예, 좀 해보세요. 예. 원내 총무나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빛이 밖으로 번들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철수 눈을 보면
눈 자체가 뭡니까? 저기 눈이 동공이 위로 올라가는데 저는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눈이에요. 김태년 씨의 눈은 어떻습니까? 딱 정시에서 그걸 보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 안철수 씨의 눈은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상대를 갖다가 자세히 보려고 쳐다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이런 사람인데 그건 확실히 하수가 맞습니다, 선생님. 상대를 볼 때는 부드럽게 썩 쳐다보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악해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번쩍거리면서 보는 사람의 특징이 눈이 안 좋습니다. 장성경 선생님, 많이 참으면 눈이 좀 강해집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받은 이런 여성의 눈은 되게 편안합니다, 선생님. 또 아이가 또 잘 크고 있을 때 그 여성의 눈은 굉장히 안락합니다. 편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눈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조영 씨의 눈도 뭐 그렇게 정시가 되지 않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눈에 힘이 들어간 카리스마나 눈의 정확도나 사물을 보는 관점도 이런 걸 볼 때는 김태년 의원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요. 조영 의원이 그렇다고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조영 의원의 눈이 약간 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김태년 씨 같은 저런 눈은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눈이 작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요. 자기 속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조영 씨 눈은 좀 크잖아요. 약간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이 동그랗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냥 편하게 살아왔고 조금 여유 있게 살아왔다 이런 것도 됩니다만 김태년 씨의 눈의 모습을 자세히 보다 보면 위로 약간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성격이 불같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특히 눈썹 자체가 위로 치솟아 올랐다는 것은 적시, 적각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눈썹이 저렇게 됐다면요. 불같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성향의 특징은 딱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칼 같은 성향도 있지만 특히 저 사람의 장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의 보이지 않는 장점이 다른 데 있는데요. 그것은 저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파악이 빠르다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90%라면 이미 10% 빼고 90%를 다 파악했다고 보이는데 주호영 씨 같은 경우는 70%예요. 왜? 눈의 빛깔만 봐도 알아요. 그것은요. 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투를 들어도 알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도 이런 것은요. 김태년 씨가 천재적이에요. 사실은요. 천재입니다. 저분요. IQ 장난 아닙니다. 저 사람. 우리가 원내 총무에 대해서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아주 장군감이거든 사실요. 장수의 장수. 그렇다고 뭡니까 위원장을 다 가져온다. 실제 그게 아니에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서 뒤에서 툭툭 치면서 그렇고 너 이거는 가져가라. 좋은 거 2개 있으니까 이것만 가져가고 그냥 나가 떨어지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얼굴이 둥글고 코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가 뾰족하고 턱이 뾰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싹 다 가져올라 하겠지만은 김태년의 턱 좋죠? 네.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예. 그렇죠? 네. 눈은 저렇지만 성격은 더럽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봐주겠다. 코끝이 동글동글하잖아요. 조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코끝이 약간 뾰족한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김태년 의원은 얼굴 전체가 둥글둥글하고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내 줄게. 이거라도 받아가라 임마 하고 줍니다. 얼굴 전체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조영 씨와 김태년 씨가 누가 여유 있습니까? 당연히 김태년 씨가 여유가 있죠. 얼굴 붉은 건 왜 그래요? 더러워도 주겠다 이제 속으로는. 독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좀 두고 보면 알겠지만 독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명리학상 사주상 저 사람의 상적으로 봤어도 제가 볼 때는 김태년 의원 너무 잘 뽑았다.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형만 봐도 주호영 씨는 턱이 아래로 갈수록 되게 뾰족하고요. 밀당할 때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길을 봐도 주호영 씨는 상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단 김태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딱 생각했으면 거기에서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예요. 저 사람은요.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호영 씨는 다 듣지만 나중에 이제 그걸 역으로 이용하려 하지만은 그게 김태년 의원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 톤을 봐도 톤 자체가 톤 다운되게 저기에 보면 조호영 씨의 얼굴이요. 노랗습니다. 저 얼굴은 나쁜 얼굴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김태년 의원의 그 찰색이 좋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뻘겋다는 것은 심장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되고요. 조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해요. 얼굴에 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김태년 씨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명리학할 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어떤 사람? 이분 사주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명략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해주세요. 이분이 예. 왜 똑똑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는 번외로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머리가 그 특별하게 좋은 분의 사주가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김태년 의원이 얼굴이 폭이 넓어요. 이렇게 앞뒤로 폭이. 자, 어떻습니까? 주호영 의원은 얼굴이 약간 납작합니다. 예. 옆에서 봤을 때. 옆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옆면으로 봤을 때 생각나는 것. 예. 두뇌 용량이 크잖아요. 옆에 뺨 자체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저 부분 자체가. 면적이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예. 넓습니다. 저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납작합니다. 납작해요.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 눈빛은 예리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특이 앞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감성적 부분도 있습니다. 목이 거의 없는데 목이 굉장히 짧으시네요. 김태년 의원이. 목이 짧다는 것은 뭐랍니까? 모든 걸 다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목이 길다는 것은요, 내 걸 못 취하죠. 그래서 목 긴 짐승이 외롭다 그러잖아요. 여성이 목이 길면 외롭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네. 넙대대 하면 좋은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이라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윗감으로는 두 분 중에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을까요? 사윗감으로. 당연히 사익감으로 김태년 씨 같은 분이죠. 사주가 좋다는 건 좋은 만큼 머리가 좋은 것이고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소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국민 높다고 소환제 합니다. 할 것. 그래서 아주 아작을 내야 됩니다. 국민 소환제 하게 되면은 일을 안 하면은 월급을 못 받아가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일 안 하면 공부 못하고 그냥 굶겨야 돼. 다. 그러면 장애투쟁 하면은 손해죠. 손해죠. 그럼 못하죠. 예. 이제 상해투쟁. 그럼 빨리 처리해야 되겠네요. 처리해야 됩니다. 국민 소환제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투표를 해갖고 날릴 수도 있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잘한 거고요. 지금 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들 다 통과시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너무 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 살도 그렇고요. 사람이 되게 빳빳하게 보입니다. 주호영 의원 자체는 그냥 형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요. 그 김태년 의원 같은 건 조금 느긋하게 여유롭게 보입니다. 어쨌든 김태년 의원은 올해 이런 일을 다 처리하셔야 돼요. 지금 입을 좀 다물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두 분이 지금 뭔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화가 난 상태라고 자, 보이시나요? 누가 더 화가 났을까요? 자, 1번 김태년 의원이 화가 더 난 상태다. 2번 주호영 의원이 화가 더 났다. 저 표현에 주호영 의원은 실망의 그런 표정이고요. 아, 실망한 표면. 예. 그런데 저 김태년 의원은 답답한 표정이고. 표정은 저렇게 했지만은 예. 조금 만족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눈은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이 예, 보이거든요. 제가 볼 김태년 때는요. 의원이. 표정은 저렇지만은 주호영 의원은 실망이에요. 저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저거 되게 좀 화가 났지만 실망한 표정이고요. 김태년 의원은 표정은 저렇게 했지만은 조금 고소하다는 그런 부분도 보이네요. 아, 예, 보여요. 약간 웃음기 섞인 입담은. 예, 그래서 저쪽에 네. 사실은 주호영 씨가 팹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이 김태년 의원이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표가 어떤 분이 됐냐에 따라서 김태년 의원이 얼마나 펼치냐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김태년 의원께서는 올해 말까지는 운이 잘 갑니다. 잘 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태년 의원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7시 이후에는 좀 아무것도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되게 예민하고 절제력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얼굴 붉다는 것은 그만큼 심장계통에 무리가 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깃볼 보면 깃볼이 우글주글합니다. 저런 것들은 깃볼까지 심장이 펌프질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